저희는 겐을 이용한 K스타 토카막에서의 플라즈마 평행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집중 연구를 진행한 K공사조 학생 권혁준, 박준하, 오현성, 이용호입니다. 교수님은 김영철 교수님이셨고 저희 조교님은 정세민 조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사전 연구, 연구 방법, 연구 결과,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사전 연구 발표에서도 집중 연구 계획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핵융합 안정하고 안전하고 풍부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에 대해서 핵융합 발전을 이루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태양의 에너지원인 핵융합을 지구에서 상용하기 위해서는 토카막이 필요하고 이 토카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카막의 전류를 제어해야 합니다. 이 전류, 플라즈마를 제어해야 합니다. 이 플라즈마를 제어할 때 플라즈마의 평형을 이뤄내야 하는데요. 플라즈마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토카막 내부의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의 온도, 에너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폴로이달 자기장의 플럭스를 등고선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서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플라즈마의 평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직접 토카막을 돌리면서 이를 확인하기에는 딜레이가 꽤 길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토카막을 운영하지 않고도 플라즈마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카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카막은 핵 융합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를 위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필요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 융합 반응은 중성자가 나오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질량 손실값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토카막을 이용한 플라즈마 평형을 통해 안정한 반응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센트럴 솔레노이드, 그리고 토로이달 필드 마그넷, 그리고 폴로이달 필드 마그넷, 이 세 개를 보통 중심으로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고 가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플라즈마는 고온의 기치 상태로 전자와 이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서 토카막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폴로이달 방향의 전류로 인해 발생하는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해서 이를 통해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게 합니다.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중심을 기준으로 볼 때 토카막 밖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집니다. 이처럼 내부 자기장의 분포가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라드 B 드리프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그라드 B 드리프트로 인해 이온과 전자가 분리되게 됩니다. 이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커버처 드리프트에 대한 그림인데, 내부 자기장이 휘어 있으면 이러한 커버처 드리프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플라즈마가 토카막 내부에서 돌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 커버처 드리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온과 전자 분리를 여기서 다시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자와 이온이 분리되면 중심과의 거리로 인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차이가 생기고 그라드 B 드리프트에 의해 분리된 이온과 전자 사이에서 전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외적에 따라서 토카막 밖으로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플라즈마가 토카막 벽에 닿게 되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 이온을 뒤섞어 줄 수 있는 플라즈마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플라즈마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플라즈마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폴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자기장에 따라서 이온과 전자가 분리되지 않고 뒤섞일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방정식은 그라드 샤프론 그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은 앙페르 법칙, 그리고 모멘텀 방정식, 그리고 그라드 B가 0이 된다는 이 세 가지 방정식을 통해서 위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 위의 식을 통해서 각 지점 사이의 자속의 세기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를 그려 토카막 내부의 자기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준하 학생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값들을 입력해주며 어떤 은닉층을 거쳐 출력되는 것입니다. 은닉층에는 웨이트인 가중치가 인풋 값에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은닉층 이후 다음 수로 넘어갈 때는 활성화 함수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사용할 겐에 대한 간단한 구조입니다. 겐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너레이터는 데이터 샘플과 노이즈를 받아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가짜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를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여러 번 훈련을 통해 서로 같이 발전을 합니다. 다음은 겐 구조인데, 이때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이미지는 그 밑에 출처에 나와 있는 논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때 제너레이터는 데이터와 정규 분포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노이즈를 곱하여 데이터를 변형하고, 이를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배치 너멀레이션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가짜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가짜 이미지 또는 진짜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배치 너멀레이션, 미니 배치 디스크리미네이터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입력받은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에는 겐에 사용되는 연결 과정인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이는 모든 픽셀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 데이터의 저수준 특성에 집중한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고수준 특성으로 조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밑에 conv2d, 필터수, 커널 크기, 패딩, 인풋, 액티베이션 이처럼 파이썬에 함수를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그 다음 덴스 레이어입니다. 덴스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달리 한 층의 모든 유련을 다음 층 유련과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1차원 배열의 형태로 평탄화된 행위를 통해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처럼 덴스 출력 유련수, 입력 유련수, 활성화 함수 이렇게 파이썬의 함수로 추가하여 사용됩니다. 다음은 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그모이드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 시그모이드는 1과 0의 값만 출력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값이 점점 0.1, 0.001, 0.00001 등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치 너멀리제이션이라는 출력값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리키렐루와 같은 다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0과 1 값이 고정되지 않고 증가하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드 콜랩스라는 문제인데요. 모드 콜랩스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짜 이미지를 받았을 때 진짜에 가까운 확률만 출력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장 뚫기 쉬운 이미지만 출력하여 이미지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처링 매칭이라는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데이터 분포와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제대로 매핑시켜줘야 한다는 개념에서 손실 함수의 피처링 매칭 로스를 사용하거나, 미니 배치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각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하나의 배치 안에서 다른 데이터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히스토리컬 에버레이징이라는 코스트 함수가 급속도로 변할 때 학습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4주간 진행했던 사전 연구에 필요한 내용만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앞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전하량, 무게, 초기 속도 등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서 균일한 자기장에서 단일 입자 운동을 하는 과정을 파이썬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앞에 보이는 모션에 관한 이퀘이션에서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P만큼의 압력을 J 크로스 B의 힘이 막아준다는 평형 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앞에 보이는 그라드 샤프라노프 이퀘이션에 대해 앞서 설명한 모션에 관한 방정식과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도를 해보면서 플라즈마 전류와 자기장 플럭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예제 코드들을 학습을 해보았는데 그중 프레젠테이션에 보이는 사인 함수에 대해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루 등의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여 학습을 시켜보았고 어느 정도 학습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걔네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 걔네에 대한 설명은 이론적 배경에서 좀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론에서도 얘기하였지만 토카막 내부에서는 위에 B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라는 식에서 R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델비, 즉 자기장의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해 델비 드리프트가 생겨서 양전화, 음전화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긴 전기장으로 인해서 E 크로스 B 드리프트까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E 크로스 B 드리프트가 일어나면은 저희가 원하는 자이로 모션이 방해를 받게 되어 그 핵융합 반응에서 플라즈마를 잘 제어할 수 없게 되는데요. 먼저 원하는 자이로 모션은 아까 그림으로도 봤지만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E 크로스 B 드리프트가 일어나면 이러한 형태가 아닌 다른 모습을 띈다고 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자이로 모션의 코드를 바탕으로 이건 그 운동에 대한 부분만을 한 것이고 코드는 더 길어요. 아무튼 이거를 수정 보완하여서 E 크로스 B 드리프트에 대한 코드를 만들고 그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가 설계한 제너레이터입니다. 이때 제너레이터의 컨볼루션 과정이 각 4번을 거쳐서 입력 노이즈는 0,100으로 했고 그리고 출력은 128 곱하기 128로 이미지가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까 제너레이터에서 출력한 크기와 같이 128 곱하기 128을 입력받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덴스리 이용해 하나의 값만 출력하게 되죠. 참 거짓을 출력하게 했습니다. 저는 플라즈마 전류값을 이용해서 푸사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를 만들고자 했는데 걔네에서 제너레이터는 난수를 입력받아서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난수 대신에 플라즈마 전류값을 넣어주는 과정을 잘 몰라서 좀 생각을 해보았고 플라즈마 전류값이 연속적이어서 하강하는 부분을 제외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서 랜덤점 노마를 실행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만든 코드들인데 여기서 제너레이터는 8개의 레이어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3개의 레이어로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가 126,65,65여서 이를 포문을 이용해서 126,64,64로 만들어 주었고 이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크를 5,000 정도 확인해 본 결과 이 포크가 3,000이 넘으면서 제너레이터의 로스가 조금씩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포크를 2,500으로 맞춰주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드맵 함수를 이용하여 매틀랩 파일을 파이썬에서 읽었고 이를 X트레인 어레이에 저장하면서 데이터셋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왼쪽 사진처럼 댄스를 이용하여 설계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킨 뒤 맷플럿 라이브러리의 임시어 함수를 이용하여 128 by 128 by 128
픽셀의 사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퀄스비 드리프트에 대한 모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속도에 대한 그리고 위치에 대한 각 시간에 따른 방정식을 구해야 했고, 이를 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값을 코드에 적용하여서 위와 같이 그 위치와 속도에 대한 코드를 약간 변형을 해주었고, 그 위에 함수는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했을 때 생긴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일정하게 원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이퀄스 B 드리프트가 생긴다면은 계속 떨어지고 일정하지 않은 운동을 보여서 자기장이 플라즈마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 PPT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손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때 제가 설계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에 비해서 학습을 너무 잘 하여서 그 로스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학생들의 구조를 참고하여 실험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 CNN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실제 값이 왼쪽과 같이 나왔고 그 이포크 값을 2000이 되었을 때의 그 이미지가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데 이 둘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x 값이 다르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그 분포를 보았을 때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에폭 11때 제네레이터가 만든 사진이고 조금의 노이즈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에포크 51때 만든 사진인데 왼쪽의 사진보다 노이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스에 대한 정량적인 그래프는 그리지 못했지만 로스가 줄어든 것을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모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 전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앞부분에 1차 함수꼴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중간에 작게 플라즈마 전류가 일정하고 그리고 그 뒤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auxiliary input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증가하는 상황은 뭐 1, 0, 0 같은 레이블을 붙여주고 나머지 일정하거나 줄어드는 곳에도 010, 001 같은 레이블을 붙여서 이런 레이블을 임베딩과 하다마드 프로덕트 과정을 통해서 노이즈와 합칩니다. 오른쪽 코드는 이를 함수로 만든 것이었는데 어레이 사이즈에 관련 오류가 생겨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auxiliary input을 구현을 해보면서 전류가 이렇게 증가할 때 그리고 일정할 때 줄어들 때 각각의 상황에 대한 사진을 만들 수 있게 해볼 것입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처음으로는 예상을 코딩 결과물로 핵 융합 에너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걔네 특성상 토카막 내부 플라즈마를 토카막을 가동시키지 않고 실제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여 최적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구축을 해보니까 한계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걔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갈 정보를 가공하고 알맞게 넣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에러가 뜰 때 그 에러가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그런 걸 분석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만들어진 걔네 모형의 제너레이터는 토카막 내부의 단면을 2차원의 평면으로 결과를 표시할 수 있었고,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활용도가 더 높겠지만 2차원의 평면 구조를 만드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겐을 이용한 연구는 실험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연구의 속도가 빠르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시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발표를 하신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로 이제 K스타나 다른 토카막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향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K04 학생 이용호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K스타 같은 곳에 있는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기사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세계의 여러 토카막 연구하는 곳에서는 이런 플라즈마가 사라지는 것을 그런 드리프트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I와 같은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는 못했는데 연구 과정에서 한 개의 시뮬레이션으로 한 것이 아닌 각자가 뭐 댄스라든지 컨볼루션 그런 과정을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어그질리어리 인풋 같은 향후 계획 같은 것은 각자 컨택을 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공부를 하면서 좀 모르는 것들 같은 것들은 그냥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향후 계획을 실천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학생들 소감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님도 학생들 소감 이어서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K04 학생 권혁준입니다. 이번 프리-URP 연구를 진행하면서 원래 진로에도 희망을 두고 있었던 핵융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핵융합에 대한 이론만 알고 있었는데 이를 신경망을 통해서 코드를 짜보면서 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을 느꼈으나 조교님이 계속 질문해주고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이번에 그 이크로스비 드리프트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러한 그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한 팀원들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K04 학생 박준하입니다. 핵융합과 관련된 연구원이 목표인 학생으로서 평소에는 핵융합에 관한 가볍고 간단한 상식 정도의 정보만 얻을 수 있었는데 사전 연구를 통해서 핵융합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핵융합 관련 연구원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인 겐을 배워서 새로운 연구 방법이 되어서 즐겁고, 그리고 혼자 심화 내용을 공부할 때는 제가 모르는지 그리고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프리웨어 피해자는 조원 또는 조교님께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시고 조교님께서는 제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서 심화 과정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K04 오윤성입니다. 저는 이번 프리-URP를 통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핵융합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K스타 아니면 현재 어떻게 핵융합 반응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관련 분야를 물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혼자 하기는 힘들었었는데 프리-URP를 통해서 좀 더 고급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 겐이라든지 그런 딥러닝 관련된 도구들을, 정보 관련된 도구들을 여러 개 배울 수 있어서 이번 시간이 참 뜻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위해 옆에서 도와주신 조교 선생님과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같이 연구 진행했던 조원들께 감사 말씀 돌리고 싶습니다. K04 학생 이용호입니다. 먼저 긴 발표 들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하고, 처음 해보는 전문적인 탐구였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해서 처음 접해보는 AI라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이라는 압박감이 저를 처음에는 조금 힘들게 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팀원들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조교님한테 질문하고 그런 거를 배우며 AI나 핵융합, 토카막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특히 조교님이나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양질의 자료들은 저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저희 탐구를 통해서 겐이라는 AI를 직접 구현을 해보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와 다른 기술의 융합에 대해서 정말 얻어가는 것이 많았던 탐구였던 것 같고 끝까지 탐구 포기해주지 않고 진행했던 팀원들과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조교님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교 정세민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연구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를 제가 맡긴 거라서 약간 도우게 한 거라서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줘서 고맙고, 그리고 이제 좀 하드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그것도 잘 이제 따라와줘서 고맙다라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사후 연구 때 더더욱 질문할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